이런 모의고사 한번 보면 알겠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되려면요 내년 한 7, 8월 달 정도 돼야지 돼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면 문제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지. 지금 뭐 모의고사 문제는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시험을 보는 것은 뭐 2학원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한번 그래도 암기를 하고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강의를 들을 때요. 아마 그냥 한 번이라도 암기를 하고 강의를 듣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강의를 듣는 것하고는 아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요, 그 분당 그대로. 한 1분 적게 준 거죠. 예, 1분. 원래는 16분을 줘야 되는데요. 15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원래 우리 시험은 40문제잖아요. 40문제에서 10분을 더 줘요. 50분을 주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16문제인데 15분을 줬으니까 시간은 적게 준 것이죠. 알겠죠? 적게 준 것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 맞은 사람부터요. 뭐 몇 개 틀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은 다 맞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뭐도 너무너무 중요하면 암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공부를 할 때 보면 앞바퀴하고 뒷바퀴에서 앞바퀴를 이해를 하고, 뒷바퀴를 뭘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이렇게요, 겸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암기가 어느 정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다음 주에 민법 총칙을요,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다음 주 또 보죠?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잖아요. 문제를요, 시험을요,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볼 때는 왜냐면 한 번보다 한 2번 정도 보면요, 여러분요, 암기가 될까요? 지금 공부가 되신 분도 있고, 늦게 오셔가지고 안 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늦게 와도 안 되셔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암기라면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다 했냐면, 채권법 해놨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은 남양주에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채권법 한번 보고, 알겠죠? 다음 주, 예? 다음 주, 왜요? 다음 주 해요. 25일이죠. 25일은요, 오전 오후 합반을 해요. 예. 오전 오후, 여기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 있는 날은 합반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합반을 하니까요, 2시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건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반을 하고요, 25일이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요, 목요일하고 민법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민법이요, 3번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면은 채권법을 2번 정도 해야 돼요. 채권법이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전체 다 강의하기는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 임대차 있죠. 주택과 상가금 임대차를 조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강의 듣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이 있죠. 부동산 실명법이 뭔지, 가등기 담보가 뭔지, 이 정도 알아요. 집합 건물은 몰라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오전 오후 합반으로 해요. 아시겠죠? 2시에 끝날 거예요. 2시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만 더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봐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냥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일단 채권법을 한번 강의를 들을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다음 주 목요일하고 있다 채권법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목요일 날이요. 채권법은 어디죠? 남양주에서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을요, 한번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목요일.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은요, 민법 총칙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목요일 날은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은 강의가 몇 개 안 돼요. 문제풀이 해놓은 게 있죠? 10개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10개인가 11개인가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보는 것은 책을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찾아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마지막 목요일 날 보는 시험은 좀 강의를 한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양주도 이미 해놓은 게 있거든요. 남양주도 똑같이 이번 주에는 뭐냐면, 수요일 날 채권법 시험을 봐요. 그리고 다시 나머지 때는요, 토요일 날 뭘 볼 거냐면, 그 민법 총칙 한번 볼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잘 했든 안 했든, 그래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유치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점수가 여러분 점수는 아니지만, 지금 점수가 전혀 관계없죠. 앞으로도요, 1년이라는 게 남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을 치지 않고 공부하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최고점이 지금요, 다, 최고점이 어쩌든 간에 책을 그대로 내든 말든 100문제 중에서 다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이죠. 그 사람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다른 맞을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목표점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있잖아요. 내년에 10월 27일 날 핸드폰 꺼지는 것보다는요, 지금 스트레스 쌓인 게 나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올해 학생들도 똑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중간에 뭐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 합격자가 많으니까 그런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죠? 만약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도 만약에 불구하고 합격자가 없었다. 그런 문제가 되지만 뭐 10명 중에서 9명이 합격하는 학원은 전국에서 우리 학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공부도 그렇고 저도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미 시작 한번 목표를 삼은 것은 그 정도 스트레스는요,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15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유치권 이렇게 되어 있죠?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또는요, 유가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요, 적법하게 점유하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유가증권으로 발생한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예요. 변제기에 변제 받을 때까지 이렇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먼저 타인의 물건이죠. 그냥 자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자기 소유 안 되고 타인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은 유치권자 빼고 나머지 다 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 이외의자의 소유, 이의자의 소유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돼. 그러니까 채무자 것만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다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급인이죠. 수급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급인은 먼저 공사대금이죠. 수급인이 뭐죠? 건축업자죠. 공사대금 대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자기가 건물을 건축했어요. 무슨 말이냐? 갑이 도급인이에요. 갑이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 그랬더니 을이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건 을의 것이에요. 수급인 거예요. 이건 유치권이 안 돼. 자기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재료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어. 합의. 그러면 유치권이 이건 돼요. 왜냐? 도급인 거니까. 수급인 것이 아니니까. 내 것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은요. 동산하고 뭐다?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요. 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부동산의 경우는 유가증권은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 이것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그래.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따라서요,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로는 유치권이 안 돼. 합의로는 법에 의해서 인정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물건 수리한 사람이 있죠. 물건 수리한 사람이 내가 물건을 달라는 물건 안 주죠. 그 사람 왜 안 주죠? 내 건데 왜 안 줘? 근데 내가 물어보면 당신 왜 안 줘요? 그러면 돈 안 주니까 안 준대. 그럼 돈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한다 못한다? 못해. 못해도 물건 안 준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 유치권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틀린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적법한 점유죠.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이것은 유치권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종료 후에 유치권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했단 말은 이제 물건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절도범이죠. 만약에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할 때 절도범 유치권 안 돼요.
이런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사람.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채권과 임대인에 대한 유치권 안 돼. 왜? 임대인은 사람이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임대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뭐냐? 권리금 있죠. 권리금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하고 보증금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권리금은 안 되고 보증금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것 안 되는 것이에요. 권리금, 보증금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명의신탁 있죠? 계약명의신탁이요.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정도 말하면 돼.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매매대금. 그 다음에 자재납품대금이요. 자재납품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납품대금, 이것은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공사대금이 아니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재납품대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갑이 을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어. 갑은 도급인, 을은 수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 을이 공사업자잖아요. 근데 이 을이요, 병이라는 건재상에서 물건을 납품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을이요, 병한테 돈을 주려면 갑이 을한테 돈을 줘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갑이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병도 돈을 못 받잖아요. 건재상이요. 근데 이 건재상 이것은 건물을 납품한 거죠. 물건을 납품한 거죠. 이건 매매대금이지, 건재상이 여기 와서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을 짓게 된 재료를 납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변제기가 있죠. 변제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변제기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유치권 배제 특약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요, 을한테 맡겼어. 그래서 2월 1일 날 수리가 돼가지고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을은 갑한테 수리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언제? 2월 1일 날. 이것을 변제기라고 그래. 그런데요, 갑이 뭐라냐 을한테요, 나 지금 돈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주면 안 될까? 한 달 뒤에? 그럼 오늘부터 한 달 뒤까지는 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란다? 유치권을 배제한다. 변제기가 한 달 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제기 때 돈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유치권 행사해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다?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100만 원 중에서 99만 원 갖고 만 원이 납사, 만 원. 만 원을 받을 때까지 물건 전체를 유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가분성. 아까 우리 불가분성이 가는 거 하나 있죠. 전세권. 전세권에 있어서 불가분성. 기억나요? 그럼 전세권에 있어서요,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매출되죠?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하다. 그 부분만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유치하죠? 여기 유치란 말이 뭐죠? 유치는 점유 플러스 점유. 인도를 거절하죠. 인도를 거절.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게 뭐 점유? 점유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플러스 전속 요건이에요. 전속 요건. 성립뿐만 아니라 전속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점유죠? 점유는 또 뭐냐? 점유는 직접 점유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해도 돼요.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니까요. 이 직접 점유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고, 간접 점유는요, 유치권자한테 간접 점유시킨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 간접 점유, 그러면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다는 것은 점유를 상실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치권은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요. 집에 뭐가 있냐? 이런 A라고 하는 차가 하나 있고요. B라고 하는 차가 또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갑의 거예요. 근데 나는 B라고 하는 차를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를 했단 말이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100만 원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A라는 차하고 B라는 차가 둘 다 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는 어차피 갑의 차를 수리했으니까요. B라는 차를 딱 유치하려고 하니까 차가 좀 낡았어요. A라는 차는요, 이번에 새 차고 외제차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라는 차를 유치한 게 낫겠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축권을 행사할 때 을이요 B라는 차를 유치해야 되느냐 A라는 차를 유치해도 무방하냐 이 말이죠. 반드시 B라는 차를 유치해야 된다. 1번 A라는 차를 유치해도 된다. A나 B나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된다. A나 B나 둘 다 가볍거나 둘 다를 한꺼번에 유치해야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몇 번이다? 1번이 뭐죠? B라는 차만. 왜요? 우리 이것을 뭐냐? 이 채권하고 이것을 뭐란다? 목적물이라고 하죠. 이 채권하고 목적물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 연관성을 뭐란다? 결련성이라고 얘기해. 결련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수리비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해. 물건. 저기 보면 우리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이다. 채권하고 물건은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채권하고 자동차하고는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A하고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유치권은 뭐냐면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점유를 해야 돼.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 2월 1일이고 점유가 2월 1일이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 행사를 하죠. 왜냐면 2월 1일을 변제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점유해야죠. 근데 여기는 2월 1일이고 점유는 2월 3일이다. 그러면 2월 3일 날 유치권이 성립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요, 여기는 2월 5일이에요. 여기는요, 2월 2일이에요. 그러면 2월 5일 날 유치권이 성립해.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과 점유가 이루어져야 돼. 이 두 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늦게 이루어질 때,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채권과 물권을 구별하는 거예요. 채권이 뭐고 물권이 뭐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구별을 하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갑이 을한테요. 이 집을 수리해달라. 그래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이 나왔는데 근데 이 건물이 중간에요. 병한테요. 경매가 됐어요. 이 사람은 경락인이다 또는 매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 똑같은 말이죠. 매수인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이 집을 수리해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이 집을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경락받은 사람한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하라고 또는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이 을은요. 갑한테요. 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변제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변제는 을은 누구한테만? 을은 누구한테만 유치권을 청구한다?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하고 병한테는 변제를 청구 못해. 왜냐?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세상 누구에게나. 그래서 유치권은요. 누구한테든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변제하라고 청구는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채무자한테는 변제도 청구하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차가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자가 을이요. 을이 누구냐? 을이 채무자예요. 렌트를 했어요. 채무자. 그래서 을이 이 갑의 차를요.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병한테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업자요. 오늘 여기가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총 예산 교통도로에서 한 4건 정도 여기 영동고속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큰 버스가 어디더라? 기업은행 버스가요. 사고가 또 하나 나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보니까 뭐죠? 인접도로 있죠. 인접하는 데 있죠. 여기서 접속도로라고 하죠. 어려움에서 거기에서 한 2건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빈번히 다니는 데는 그래도 뭐죠? 눈이 좀 녹았는데 이 인접받는 도로는 접속도로는 이게 적어가지고 그런지 와가지고 수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수리를 맡겨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 이렇게 났다 이 말이죠. 100만 원. 그러면 이 수리업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한다? 1번 갑에게, 2번 을에게. 누구한테 청구한다? 변제를 누구한테? 변제를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청구해. 병이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병이 을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변호사 하면 돈 받을 때까지 뭘 한다? 물건을 뭘 했어? 이 물건을 뭘 했어?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뭘 한다? 거절하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뭘 한다? 유치권이다. 그러니까요, 점유해야 돼. 이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세상 누구에게나 대세권,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그러니까 변제 청구는 병은 을한테만 변제를 청구하지만 유치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도 유치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갑이나 을한테. 갑은 뭘 한다? 이건 내 차인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내 차 돌려줘. 그러면 뭐라고 한다? 병이 나 이 차 수리했는데 누가 수리를 맡겼는데? 을이 맡겼는데 을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어. 을을 갑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필요 없이 나는 사람을 수리했으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 물건을 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내가 이 물건을 수리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이걸 대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하고 그런데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을에게만 한다.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BMW라고 해봐. BMW인데 여기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치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채무자는 뭐냐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뭐란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상당한 담보,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BMW의 상당인지 채권 100만 원에 대한 상당인지 뭐에 대한 상당이다? 이것은 100만 원에 대한 상당이다. 왜냐? 지금요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는데 BMW하고 비싼 차를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벤츠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1억짜리를 제공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100만 원이 없어도 유치당했는데 또 1억짜리 산다? 말이 안 되죠. 채권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소멸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병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거예요. 병에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거예요. 병에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 병의 승낙. 알겠죠? 그거 왜 그러냐? 왜 병에 승낙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요, 이게 BMW면 상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닝 있죠, 모닝이요? 모닝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300 정도 되는 중고 가격으로 300 정도 되는 모닝을 대신 담보로 잡고 내 BMW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병의 입장에서는 BMW를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모닝을 잡고 있는 게 유리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점유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래서 파킹 있죠. 주차장에다가 뭘 해야 된다? 주차를 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 차를 해소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좀 열려있으면 어떻게 문을 닫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나 눈이 오면 다 시트 망가지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요 차를 누가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 안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더니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안 받았더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비가 있잖아요. 왔나 봐요. 폭우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 앞에가 있잖아요. 앞에 조석 있죠. 거기가 화장지를 아무리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드라이어기 있죠. 드라이어기. 그걸로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아예 그냥 침수된 것처럼 이렇게 그쪽만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안 좋냐면요. 제 차는 누가 옆에 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거든요. 가족들도 몇 번 탈 수가 없죠. 왜냐면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밤에 가니까. 근데 옆에 분명히 누가 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서요. 이게 이제 마르면서 냄새 있죠. 냄새. 그래서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차에다가 히터를. 그러니까 히터를 계속 틀었어요. 그냥 고루 해가지고 다른 데 다 잠그고 그쪽만 히터를 해놨는데 내 차 타다가요. 토해가지고 차 운전 못할 뻔했어요. 냄새가 있잖아요. 차가 오래된 차도 아닌데 그게 이제 마르면서 있잖아요. 그거보다 곰팡이균 있죠. 이게 온 차를 다 뒤집어가지고, 이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거의 한 달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냄새가. 그리고 계속 문을
뭐 썬루프 이것도 계속 오픈해놓고 계속 춥고 덥고 필요 없어. 비만 오면 일단 다 무조건 다 열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안 돼, 안 돼. 아, 그래서요. 야, 이건 차에서 어린애 아이들이 나쁜 공기 필터라든가 청소하지 않으면 어린애 아이들이 무슨 병 걸린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직도 세차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모닝하고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누가 더 유리하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는 막 차를 막 이렇게 간일리를 잘 못해요. 왜냐면 차는 그냥 저는 교통수단이다. 이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통 없으면 일단 앞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일단 앞에다 버리고 나중에 주유할 때 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유할 때 깜빡 잊고 또 그냥 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주유할 때 또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누가 옆에 탈 일도 없고요. 뭐 타면 자기가 청소하겠죠. 타려고 하면요.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청소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럽게 사는 건 아닌데요. 차를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요. 보면 병이 승당인데 보면 이 병이요. 모닝을 가지고 모닝은 아무 때나 주차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BMW 아무 때나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라이트라도 하나 깨봐. 그럼요, 300 나와버려. 알겠죠? 그러면 100 받으려다가요, 200 더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모닝이다. 내가 모닝을 잡고 있어. 100만 원이야. 차값은 300인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너 그러려면 그러고 말란 말이야. 그런데요, 여기 BMW 1억인데요. 100만 원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빌려서 차를 찾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다 어느 것이 불리하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법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채무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 대여할 수 있어. 대여 또는요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중요한 것은 채무자요. 이때의 채무자는 누굴 얘기하는가? 갑을 얘기하는가? 을을 얘기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르잖아요. 다를 경우 법조문은 채무자가 되지만 이때의 채무자는 소유자를 의미해요. 소유자를 의미해.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유치하고 있는데 병이 을한테 야 당신 차 렌트 좀 하자. 임대가 먼저 대여가 먼저 렌트를 주자. 렌트카. 알죠? 렌트카를 줘가지고 하루 20만 원 나온다. 하루. 일일 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을 내가 100만 원에서 공제해 나가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의리다 가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죠. 내 차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차 주인 갑한테 얘기하면요, 그렇게 하라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하죠. 왜요? 만약에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또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의 승낙이냐? 법조문에는 채무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만 원이 나오죠. 이 20만 원을 뭐란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죠. 이 과실을 뭐한다? 유치권자가 수치를 해. 수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그래서 우선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받을 때에서 20만 원 공제. 그럼 얼마? 80.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하면 또 얼마? 60.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뚱땅땅 20만 원 남았어? 하루만 더 줘. 그러면 0대. 0이 되면 차를 반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공제해 나가는 것, 그걸 우선 충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된다? 그것을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충당을 해야 돼. 알겠죠? 받은 것이 금전이 아니면은 그것은 반드시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승낙 없이 하죠. 승낙 없이는 지사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뭐라 나오냐? 국가고시 이렇게 나왔어.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소유자는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물권의 반환을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유치권의 소멸을 만다 청구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법조문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는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가 적법해야 돼? 불법해야 돼? 불법해야 되겠죠. 알겠죠? 승낙 없이. 만약에 근데요, 승낙 없이 하는 것이 있죠. 그걸 뭐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요. 이런 봐봐. 여기에서 사용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보존은 뭐냐면 갑의 집을 을이 수리해서 을이 수리업자예요. 수리했는데
이 수리업자가 이 집 있죠, 이 집. 이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그 집에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그래.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사용을 하더라도 뭐냐? 사용이 월세는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갑의 집이 원룸방을요, 내가 하나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내가 거기서 하루씩 잠을 자요. 그런데 원룸이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5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한 달 살면요, 100만 원 받을 것 중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 유치함으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이익은 뭐 한다?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를 한다. 그러면 대여했단 말은 임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치권자가 대여를 해서 렌트비 20만 원 받았죠? 20만 원 받은 거 있으면 자신의 채권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것을 다시 반환해야 돼. 갑에게 승낙 없이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치를 해서 자신의 채권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거지, 승낙 없이 하면 과실 수치할 수 없고 수치하더라도 그것은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되고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여러분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유치권과 항변권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각사유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형법에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요, 을을 폭행한다. 을을 폭행했죠, 갑이. 그러면 갑은 폭행죄죠. 그런데 을이요,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해요. 을이 갑자기 나 길거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맞기 싫으니까 내가요, 할 수 없이 을을 폭행했단 말이야. 맞지 않으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 폭행은 폭행인데 그 폭행이 위법하지 않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단 말은 그 폭행은 적법하다 이 말이죠.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당방위를 뭐라 한다? 위법한 것을 조각시킨다. 위법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위법성 조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면 수리비용은 안 주니까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고 적법하단 말이죠. 하지만 뭐가 있으면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사용이익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의 물건을 점유한 건 괜찮아. 그런데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뭐 한다? 진행을 해. 그래서 우리가요, 수리비 채권은 3년 안에 받아야 된단 말이죠. 3년 안에. 그런데요, 내가요, 수리비 채권 안 주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점유하고 있죠? 이 점유하고 있어도 몇 년? 3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채권은 소멸해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 범위 안에서 소멸시효를 뭐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 행사를 뭐라 한다? 항변했냐 안 했냐?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했다? 그럼 뭐라 한다? 이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를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얘기해. 전부 패소 판결.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이제 갑의 집을 을이 수리했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났어. 1,000만 원이 났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유치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집을 나한테 돌려주라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집을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 물건을 인도해라.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요. 내 물건 돌려줘 이렇게. 갑이 을한테. 돈도 안 갖고. 그럼 을은요, 나는 못 준다고 하죠.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을이 소송 중에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야, 너 왜 남의 집에서 무조건 잠을 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나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인데요.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수리 비용 안 주니까요. 이 말을 해야죠. 네. 이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을 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한다? 아, 너 그럼 이 집 수리했어? 수리했대. 돈 안 주니까 그러면 있는 거야? 안 줬대. 그럼 갑한테 물어보죠. 너 돈 줬어? 안 줬대.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판사가 뭐라 하냐? 갑 너는 을한테 수리비 주고 을 너는 갑한테 물건을 인도해. 이렇게. 인도해. 이렇게. 수리비하고 인도, 물건의 인도를 뭐라 한다? 이것을 급부라고 그래. 급부. 알죠? 급부. 서로가 맞바꾸라 이 말. 서로가 교환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서로 상자, 상환, 교환해라. 뭐를? 급부를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이것을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해. 상환, 이행, 판결. 알겠죠? 급부, 판결, 이행, 판결. 그런데 봐봐. 어떤 또 책들을 보면, 뭐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 갑이 을한테 법원에 소송을 했죠. 물건을 인도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 을은 갑한테 인도하라고 그랬죠. 인도하라. 그러니까요, 승소한 것 같이 보이죠. 승소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갑은 을한테 뭘 수리비를 어떻게 수리비를 반환해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다? 패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일부는 패소고 일부는 뭘 했다? 승소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했다 해봐. 이 사람의 의뢰 특징은 뭐냐? 자기는요, 귀찮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판사가 물어봐요. 야, 너 왜 갑의 물건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 판사가. 그때 의리요? 아, 나는 저놈이 저 집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이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네. 귀찮아서 그냥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어때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근데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판사는 뭐라 하냐?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갑이 을한테 돈 다 줬는데 을이 집을 안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란다? 을은 물건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그럼 봐봐. 갑이 을한테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을은 갑한테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전부 다 승소했죠? 갑이요? 전부 승소죠. 전부. 갑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죠? 반대로서가 뭐야? 갑이 누가 전부 패소했어? 을이 전부 뭐를 했다?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알겠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항변을 하지 않으면 갑의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갑이 전부 승소했다고 어떤 책을 보면 을이 전부 패소했다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갑이 승소했으니까 을이 패소했겠죠. 그렇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변을 한 경우는 무슨 판결한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하는 것이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하는 것이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데 이 점유는 적법하다.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하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또 유치권도 뭐가 있냐면 필요비 있죠. 필요비. 유치권도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참 차이가 뭐냐면 봐봐. 여러분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뭐라고 한다 했죠?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유치권자는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는 것이에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뭐냐? 내가요. 차를 유치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린단 말이죠. 비가 쭉 이렇게 내리는데요. 뭐를 해요? 보니까 뭐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안 흘러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가요? 지금 뭔가 잘못됐죠? 내가 그 부분을 또 수리해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잘 됐네 돈 안 주니까. 이게 아니고 그걸 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 나오죠? 그럼 수리 비용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비용 청구했는데 수리 안 주죠? 비용 안 주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은요. 다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것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 유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유치권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유치권이 돈 안 주잖아요. 돈을 안 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냐? 경매를 할 수 있고요. 경매 또는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간이, 변제, 충당 이걸 또 할 수 있어요. 경매는 뭐냐면 경매는 우리가 환가를 위한 경매가 있고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있어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인데 이게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유치권자가 비용을 받으려면 그것이 돈이 아닌 경우는 뭘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경매를 해서 그것을 뭐로 바꾼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환가라고 그래. 물건을 돈으로 바꿔. 알죠? 가치, 환가할 때 가격이 가치죠? 금전으로 바꿔서 그 금전에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전세권은 경매가 들어가죠. 경매가 들어가면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이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전세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죠. 내 후순위보다 먼저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런데 유치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잖아.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나보다 순서가 빠르다 늦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등기가 있어야 내가 누구보다 빠르다 늦다를 아는데 유치권은 점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 우선 변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우선 변제.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물건을 경매에서 돈으로 만들어서 돈에서 돈을 받아.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보면 예를 들어서요. 아주 그 등산용 신발이 아주 낡은 신발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신발을 오랫동안 신어서 이게요 너무 내 발에 맞아요. 그래서 등산 신발을 너무 오랫동안 신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 세탁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세탁을 맡겼단 말이죠. 세탁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요 그걸 찾으러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찾아가기 싫어요. 근데 세탁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화 세탁한 주인 입장에서는 이 신발이요 누가 신겠어요? 이거 아무 쓸데없는 신발이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안 찾아가니까 이걸 세탁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것을 경매에서 그 물건을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해도 이것은 가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그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의 평가. 그래서 법원에 청구해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법원에 청구해서요. 평가를 받으면 감정인이 뭐라 한다? 2,370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돈이 내가요, 2,370원이 그러면 내가 세탁한 비용이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럼 2,000원 내가 갖고 370원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 채무자한테 통지를 반드시 해야 돼. 왜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쓸모없는, 여러분요, 오늘 눈 오잖아요. 눈 오는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한테서 혹시 오늘 눈 오는데 오늘 뭐 기분이 어떠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들어봤으면 그 사람하고 좋은 추억이 있겠죠. 야, 우리가 옛날에 눈 왔을 때 우리 어디 놀러 갔었는데. 그런데요,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 오늘 눈 온다고 해가지고 전화한 사람이 있어 없어? 누가 생각났나? 아무도 생각 안 나죠. 왜요? 귀찮죠. 지금요, 차가 지금 미끄러가지고 지금 학원 갔는데 지금 바쁜데요. 누구 생각날 사람 틈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자기 친구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 그러면 눈 오는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이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등산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등산화가 될 수 있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가치는 따질 수 없어도 그 등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서 채무자한테 물어봐야 돼. 그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치권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경매를 해서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 알겠죠? 우선 변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가지고 경매할 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왜냐면 경매하면 경매 비용이 더 들어. 간단하게 변제 충당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떡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죠. 그럼 어떡하겠어? 알겠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의 경우는 반드시 경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 알겠죠?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100% 전부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봐. 자, 문제를 여러분 어떤 것도 뭐냐면 문제를요 177번 한번 봐봐. 155페이지에 177 155예요. 177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줄거봐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환하려고 하죠. 1번 을은 갑이 줄거 수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X 건물을 할 수 있다. 유치. 을은 X 건물을 할 수 있다. 경매.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X죠. 환가를 위한 경매이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 3번은요. 을은
X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돼. 성관주의 의무. 4번 의리, 보존으로 X 건물을 사용 적법이죠. 하지만 뭐는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을은 값에 대해서 적법이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옆줄 긋고 하지만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 이익은 반환. 그런데 5번요. 5번 봐봐. 이거죠. 5번은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 물상대위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오후에 이제 강의할 것이 뭐냐면 저당권 하차례적으로 문제풀이가 알죠? 오후에 저당권 문제 풀어보면 물상대위라는 걸 말한다. 물상대위. 말을 봐봐. 말을.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이 말이죠. 물건 위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의료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 그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이란 건 뭐예요? 저당권은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누가요? 권리 주체가 저당권자가 물건을 지배하죠. 그런데 이 물건이 어떻게 되냐? 이 물건이요. 멸실 그 다음에 훼손 공용 징수가 돼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 멸실됐단 말은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훼손됐다 공용징수됐다. 그럼 건물이 멸실돼버려? 그럼 건물이 없어지죠. 그럼 물건이 있다 없다? 없죠.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멸실이 되면서 여기에서 화재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화재보험금이 나와? 그럼 뭐요? 그러면 결국 건물이 없어지면서 건물 대신 화재보험금이 났다 이 말은 이거를 뭐란다?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치적 변형물이란 말은 물건이 가치란 말은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 변형했다. 그럼 원래 저당권 어디에 있었죠? 물건 위에 있었죠. 건물 위에. 그런데 이제는 건물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돈 위에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 위에 미치는 거? 물상대위.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대위가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나중에 가등기 담보라고 있어요. 가등기 담보. 이것은 물상대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어요. 유치권은요. 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느냐? 유치권은 아까 말했죠. 점유가 성립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속요건이단 말이죠.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면서 전속이에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멸실되면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니까 유치권은 물상대위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치권은요, 한 가지. 점유는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죠.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훔쳐가죠.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물상대위가 안 된다. 두 번째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은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77의 5를 보면 을의 과실 없이 X 건물이 뭘 한다? 소실, 불타버렸다. 이 말. 소실한 것은 멸실됐다. 멸실.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은 미치잖아.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줄거봐. 화재보험금 청구권 위에 미친다. 그것은 전세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질권은 미친다. 나머지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80번 한번 봐봐요. 180번. 180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이죠.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 줄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승낙한다, 안 한다?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들렸죠? 2번.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누구에 대해서나, 누구의? 대세권이야, 대세권.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대세권. 유치를 할 수 있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 줄고,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점유. 그래서 옆줄 긋어서 저당권 X, 저당권 N은 X,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어. 뭐가 있다? 환가를 위한 경매뿐이다.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따라서 변제기 거기서 항상 한마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줄 것이고 등기 X, 유가 증권 줄 것이고 배서 X. 그래서 등기나 배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그럼요.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하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특강 있죠? 오후에 특강은요 여러분 저당권 있죠? 저당권을 하고요.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점유권 하고요 다시 소유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저당권까지 끝나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다 끝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점유권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문제풀이 점유권. 그럼요 3시 10분에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